존경하는 문순규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홍남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산구 중앙동 웅남동에 지역구를 둔 국민의힘 소속 이정희 의원입니다. 오늘은 창원시 노인종합복지관과 경로당 운영에 대한 문제점과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시정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창원시는 2010년 통합 당시부터 의창구, 성산구, 마산 하포구, 진해구, 4개구의 노인종합복지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0년 마산 회원구에도 노인종합복지관이 준공되어 구별로 각 한 개의 노인종합복지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의창구 명서동 일원에 44억 2,800만 원의 사업비로 연면적 1,526제곱미터, 지상 2층의 의창 노인종합복지관이 증축 중에 있으며 2023년 5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료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료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현재 각 구마다 노인종합복지관이 한 개소씩 운영되고 있지만 그 이용자를 살펴보면 이용자의 50에서 70%는 복지관이 위치한 읍면동 인근에 주소를 둔 시민입니다. 거주지 인근에 복지관이 없는 어르신들은 복지관 이용이 불편하여 사실상 노인복지관의 이용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제부터 기존 종합복지관의 신축이나 증축보다는 현재 건립된 복지관을 거점으로 하는 지역별 중규모 복지관 신축 정책을 수립해 나갈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자료 화면 보시겠습니다. 고령화 사회가 가속됨에 따라 창원시 전체 노인 비율은 2022년 11월 기준으로 16.48%입니다. 하지만 5개 구별로 살펴보면 성산구 10.45%, 의창구 15.25%, 진해구 15.9%, 마산회원구 20.28%, 마산하포구 23.08%로 마산회원구와 마산하포구의 경우에는 노인 인구 비율이 20%를 넘어 이미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습니다. 각 구별 한 개소의 노인종합복지관 체제로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노령 인구와 그들의 수요를 충분히 감당하기에 불가능한 시기에 도달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구별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그 대안으로 노인복지를 위해 현재 추진 중인 중앙동 꿈나무 유치원을 노인복지관으로 리모델링하는 사업이 있으며 마산회원구 구암지구 뉴딜 도시재생사업 일환으로 현재 사용 중인 영건평 300평 규모의 행정복지센터는 두루두루 복합센터가 준공되는 2023년 9월경 구암지구 노인복지관으로 활용될 계획 등이 있습니다. 이처럼 노인종합복지관의 운영을 지역별 중규모의 인구 3에서 5만 명의 규모로 신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각 구마다 있는 노인종합복지관 프로그램 강사들을 주민자치 프로그램 강사 활용처럼 한다면 노령 인구 증가로 인한 초고령화 사회에 걸맞는 노인복지 제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100세 시대에 99세까지 팔팔하게 창원 시민이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역별 노인복지관 프로그램의 적극적인 운영과 활용을 통해 건강한 삶을 영위하고 의료비까지 절감할 수 있도록 일거양득의 노인복지관 운영에 대한 패러다임의 변화가 이루어져야 할 때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노인종합복지관 신축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창원시 55개 읍면동의 경로당 신축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창원시 소재의 경로당은 1028개소이며 이 경로당은 창원시에서 직접 건축하는 경우와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 건설 시 민간에서 건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건축하는 경로당의 규모는 일정한 규정이 없어 민선시장의 정책에 따라 계속해서 바뀌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4년 동안 창원시에서 신축하거나 계획한 경로당은 100제곱미터 내외로 1층으로만 건축하였고 경로당을 남녀 공간으로 분리하여 분리된 하나의 공간은 대부분 11에서 13평 규모로 건축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현관, 화장실, 주방 등 필수적으로 설치되어야 하는 공간을 제외하면 소파, 의자 등의 기본적인 가구를 배치하면 실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6에서 7평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공간에서 요가나 공예 등의 실내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인원은 5명 내외로 경로당을 이용하는 모든 어르신들이 활용하기에는 매우 협소합니다. 민선시장의 절약과 정책에 따라 바뀌고 있는 노인복지 정책 중 경로당 신축 규모에 대해서 반드시 재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복지여성보건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김종필 국장님 답변서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모두 발언의 자료를 보시다시피 현재 운영되고 있는 노인종합복지관 구별, 읍면동별 골고루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네, 먼저 우리 관내에는 노인종합복지관이 7개소, 분관 1개소가 있습니다. 복지법인이 운영하는 그 복지관도 시에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총 8개가 있고요. 하포, 회원, 진해구는 각 2개소씩 있고 성산, 의창구는 1개소가 있습니다. 다른 대다수의 공공시설, 예를 들면 뭐 체육관이나 도서관처럼 이 노인복지관도 그 인근에 거주하는 그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고 아무래도 거리가 멀수록 또 차를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좀 적게 이용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은 뭐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파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봤을 때도 인근의 주민 외에는 다른 분들은 원거리의 사람들을 활용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 좀 많았습니다. 또 앞서 서면 질문으로 제가 노인종합복지관 및 경로당 이용자 현황에 대한 관련 자료를 받아본 결과 등록 회원의 관리가 전혀 되지 않는 등 이용 현황에 대한 관리 부실이 좀 드러났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회원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은 그 서류상 등록된 회원 수와 실제 이용하는 회원 수 간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말씀으로 이해됩니다. 현재 시립노인종합복지관은 그 시설공단이나 민간의 위탁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회원 관리가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노인복지관에서는 그 회원 재등록 공고를 통해서 회원 현행화 작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 확정된 회원에 대해서는 이용자와 장기 미이용자를 구분해서 회원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창원시는 그동안 수십억 원을 들여서 빅데이터 전산망을 구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연령별, 지역별 회원 관리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이 빅데이터 전산망을 제대로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좀 궁금하고요. 그에 대해서 강구가 있는지 어떤 대책이 있는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노인복지관 회원관리에 빅데이터까지 활용 안 하더라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필요하면 빅데이터 분석도 하겠지만 회원관리 방안을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보신 자료처럼 각 구별로 그 근거리에 있거나 원거리에 있는 사람들이 활용도에 따라서 뭐 가까이 있는 사람은 60에서 70%를 이용하고 먼 거리에 있는 사람들은 30에서 40% 이용을 한다고 봤을 때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향후 증축시나 증축 대신 지역별로 안배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규모 노인복지관을 신설하는 것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를 좀 듣고 싶습니다. 네, 기존 노인복지관의 이용자 추이와 그 분포 등 수요 분석을 통해서 향후 추가 건립이 필요하다면 그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바대로 노인복지 서비스 소외 지역이 어디인지 분석해서 중규모 노인복지관을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예산이 확보된다면 복지관을 확대하실 계획이 있으시죠? 네, 현재로는 수립된 계획은 없습니다. 그런 이제 노인 인구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고 1년에 1%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그 노인복지관이 포화 상태가 되고 하면 추가 건립을 검토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신축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화면 보시겠습니다. 지난 4년간 창원시 경로당 신축에 대한 정책으로 대부분의 경로당은
연면적 100제곱미터 내외 1층으로 신축되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 23에서 25평 규모의 경로당이 필수 면적을 제외하면 실제 가능한 면적은 5에서 7평 정도입니다. 전체적으로 노령 인구가 점점 늘어가고 있을 때 20%를 넘어가고 있는 지역이 증가하고 있는데 지난 4년간 추진했던 연면적 100제곱미터 내외인 작은 규모로 신축하는 정책을 계속 유지하실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보건복지부의 지침상 경로당은 가급적 1층으로 건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확보된 부지 여건상 100평방미터 내외로 건립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향후에 그 경로당 신축 규모는 대상 지역의 노인 이용자 수, 또 부지 확보 상황, 또 주민 의견 등 지역 여건과 예산 확보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신축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 저기 자료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저기 신축된 지 1년밖에 안 되는 그 저희 지역구의 경로당입니다. 갑자기 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갈 때마다 제가 원성을 많이 듣는 지역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전혀 공간이 저기도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하는 어르신들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이렇게 그 신축비가 들지만 제대로 활용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좀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이렇게 신축 부지가 협소한 경우에는 한 가지 좀 제안을 드리자면, 첫 번째 3, 4억원의 추가 시설비를 확보하고 2층 구조로 신축하든지, 안 그러면 처음부터 2층을 신축하거나, 그다음에 두 번째 부지를 2필지 이상 구입해서 최소한 150제곱미터 연면적을 확보하거나, 세 번째 남녀 성별을 분리하여 건축하면 사비는 2배 정도 들겠지만 활용도는 3배 이상 늘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네, 그 이용자의 편의와 또 경로당 운영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실내 공간의 쾌적성이 확보되는 특정 규모의 경로당을 신축해서 이용자 수를 늘리고 활용도를 높이자는 그 의견에는 동의를 합니다. 향후에 그 신축 경로당의 규모와 형태는 미리 한계를 정해놓기보다는 대상 지역의 수요와 그리고 부지 여건, 또 주민 요구사항, 운영 관리 측면을 모두 고려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규모와 형태로 하는 것이 예산을 아끼면서 이용률을 높일 것인지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해서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남표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답변 속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김종필 복지여성보건국장님과 질문 답변을 들으신 바와 같이 현재 운영 중인 구별 노인종합복지관은 소재에 있는 인근 주민을 제외하고는 원글에 계시는 분들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노인종합복지관의 증축은 지양해 주시고 중규모의 노인복지관을 건립하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예, 아무래도 공급자 시각보다는 수요자 있는 어르신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이정희 의원님께서 지금 제안하시고 계시는 큰 규모의 종합복지관보다는 중규모, 그러니까 쉽게 좀 접근할 수 있는 이런 데에 중간 정도의 규모를 많이 공급하자는 게 아마 어르신들 분들도 뭐 비슷한 생각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저희들이 현장에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해서 그런 철학들을 앞으로 담아서 복지관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신축 시에도 종전의 작용 규모보다는 조금 더디게 신축이 되더라도 네. 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규모를 신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보시겠습니다. 성산구 웅남동 신촌 경로당은 2021년 9월 27일에 준공되어서 현재 등록 회원수가 95명입니다. 그러나 실제 이용 가능한 인원은 30여명밖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경로당 일찍 오지 않으면 공간이 부족해서 어르신들이 집으로 돌아가는 이런 실정입니다.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께서 이 건물을 좀 필로티 부분을 활용해서 좀 더 쉼터 공간으로 하고자 요청을 계속 하고 있고 관계 부서에 건의를 했다고 합니다.
본 의원도 건축 허가 부수에 문의한 결과 충분히 리모델링이 가능하고 단 의견을 들었습니다. 현재 실제 건폐율과 용적률이 30% 미만으로 필요티 부분을 리모델링하면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전던 공간의 활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면서요. 그리고 또 어르신분들이 이게 여기 활동할 때에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또 삶의 질을 좀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요구한 이유는 너무 공간이 현재 협소하니 이것만이라도 좀 활용하고 싶다라 이런 취지로 네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네. 다음 자료 보시겠습니다. 다음은 마산 회원구 양덕이동 탑골 경로당 건입니다. 본건 또한 21년 5월 19일 준공되어서 어르신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년 6개월이 지났지만 남성 경로당의 어르신들은 전혀 이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 가보시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앉아있는 공간 외에는 거의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별로 없습니다. 차후에도 이 경로당은 어르신들이 이용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시장님께서도 이 현장을 방문해 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가봤습니다. 그랬을 경우 이 건물을 신축한 건물을 그대로 두기보다는 어르신들께서 남녀 경로당을 통합하여 많은 수의 여성 회원님들 활용할 수 있는 여유 공간으로 재건축하는 것에 대해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검토가 가능하시겠습니까? 일단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이에 예. 대해서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네, 감사합니다. 긍정적인 답변 해주신 홍남표 시장님과 김종필 국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본 의원의 시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질문하신 이정혜 의원님과 답변하신 홍남표 시장님, 김종필 복지여성보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점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